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거의 매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경주시는 85번 확진자의 방역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13곳이 적발됐습니다. 좁은 골목, 주택가 등에 설치된 골목길 안심 소화기가 화재 초기 진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경주에서도 왕릉 등 고분 벌초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13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21일 경찰과 함께 동성로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9곳을 돌면서 시설 548곳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바로 전날인 20일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방문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소는 조치한다는 행정명령 계도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겁니다. 이번엔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로 그쳤지만 또 위반한다면 집합 금지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대구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주어지는 대구 희망 지원금 신청이 마감됩니다. 대구시는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려는 시민은 운영 시간을 꼭 확인하고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후 11시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25일 날짜 안에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 기간인 10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거의 매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가운데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주시는 방역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현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경주시의 주요 브리핑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추가 발생 현황과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진 판정을 받은 용광동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자분은 고창 풍천 장어식당을 운영하는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은 어제 검사를 완료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을 참고하시어 혹 감염이 우려되거나 발열 증세가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나오셔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85번 환자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9월 17일에는 증상이 있어 약국까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또한 이분은 우리시에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검사 받을 것을 문자로 송부하였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서 9월 20일 우리시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지난 19일 0시부터 당초 고위험시설, 대형 음식점과 대중교통에 대하여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 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포함하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집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장 방역 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역 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하여 주시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참석하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주 금요일은 일제 방역의 날입니다. 관광지, 시가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 및 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 골목길 담장에 설치된 빨간 보관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된 골목길 안심 소화기인데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지녔다고 한 만큼 위험한 순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불이야 소리에 집 밖으로 뛰어나간 김태호 씨. 인근 공업사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골목길 안심 소화기. 담장에 붙어있던 보관함에서 얼른 소화기를 꺼내 현장으로 달려갔고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화기를 들고 막 뛰어서 약 들고 보통 주민들을 보면 뭐 소화기 이렇게 해도 아이고 이거 얼마 이까지만은 내가 이번에 사용하니까 이거는 돈으로는 그걸 뭐 할 정도로. 골목길 안심 소화기가 화재 골든타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안심 소화기는 이렇게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 밀집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투명한 보관함 속에 소화기가 2개씩 들어있는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화재 초화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평소 소화기 위치를 알아두시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구 곳곳에 골목길 안심 소화기 1,300여 대를 설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 필요한 곳에 소화기를 추가로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일어난 대구 지역 화재의 18%는 음식을 조리하다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지난 2015에서 2019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74건의 인명피해 4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약 40%로 평상시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 51%, 전기적 요인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음식물 조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외출할 땐 가스, 전기 스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명절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이미 대부분 벌초는 끝내셨을 텐데요. 경주에서도 왕릉 등 고분 벌초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고분은 어떻게 벌초할까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분 23기가 모여 있는 경주 대릉원입니다. 큰 고분은 높이 25m, 아파트 10층 높이에 둘레도 180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만큼이나 벌초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업자 10명이 붙어 깎고 또 깎고 떨어진 예초기 기름을 채우러 오르내리기도 수차례 하루 종일 작업해야 겨우 끝이 납니다.
그 능의 크기 따라 틀리는데 보통 우리 능을 하나 깎게 되면은 아마 큰 능 같은 항남대초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뭐 하루 정도 잡아야 됩니다. 보통 4명이 한 조를 해서 하루 정도 잡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고 벌초가 쉬운 건 아닙니다. 작아도 고분은 고분. 3명이 한 조로 제초기에 밧줄을 연결해 마치 과일을 깎듯 빙글빙글 돌며 잔디를 깎아 나갑니다. 40도가 넘는 경사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빙판길에 서나 쓰는 아이젠까지 동원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에 지나던 사람들도 발길을 멈추고 구경 삼매경입니다. 능 온 것도 처음인데 벌초까지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코로나19로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지 않는 요즘.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조상묘를 가꾸는 손길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신청 기간이 1년 정도고 코로나19 여파도 있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첫날은 접수처가 대체로 한산했지만 피해 입증 서류를 일찌감치 준비해온 주민들은 이것저것 따져 물으며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 피해 지원금 신청 첫날 흥해 읍사무소 앞입니다. 신청을 하러 온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피해 상담이 이어집니다.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수리비 보상 등 각종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역시 주택 피해에 대한 것들이 다수를 이뤘습니다. 지진 당시 주택 피해 보상 금액이 소파의 경우 100만 원에 그치는 등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집수리를 참 방수하고 뭐 좀 하려고 견적을 빼보이긴 해. 2천만 원이 넘는 기라. 그래가는 팔 아팠어요. 수리 안 하고 그래 그 견적서 다 들고 왔어요. 피해 뭐 보상 그때 100만 원씩 두 분께 더 받았나? 받아가 집수리한테 다 줬고. 그 보상이 모자르셨죠? 모자리고 뭐그지. 지금 지금 집세 지금 6천만 원짜리가 지금 4천만 원에도 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지진 직후 피해 신청 때와 같은 큰 혼잡은 전혀 없었고 이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었습니다. 포항시가 애초부터 오부제 신청 방식을 적용한 데다 신청 기한 역시 내년 8월 말까지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지원 신청 첫날 접수처는 이처럼 한산한 모습인데요. 포항시는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하고도 거점 접수처 5곳을 마련해 일단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거점 접수처에는 손해사정인을 비롯해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선 진단서와 수리 내역서, 피해 사진과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피해 접수에서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입증 서류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구제 지원금을 더 받으려면 시민들 입장에서 서류를 갖춰서 포항시도 지진 직후 받았던 피해 자료나 신청서를 전산화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 입증을 돕기로 했습니다. 당시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 신고는 거의 9만 건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2년 전 제출받았던 재난지원금 신청서 약 8만 9천 건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 주민들이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우리 시에서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한편 이번에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과거에 피해 신고를 했더라도 지진특별법에 의거한 양식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 과거 받았던 보상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올해 전국 기능경기 대회에서 종합 우승했습니다. 금 9개, 은 13개, 동 10개 등 32명이 상을 받아 대회 출전 사상 2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북에선 특성화 고등학교 20곳을 중심으로 47개 직종에 139명이 참가했습니다.